채널 개편을 하면서 어떤 거를 좀 해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도 하시고 일종의 반복론이 없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의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엔스파이어라는 브랜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면서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정까지도 쭉 개발을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브랜드들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푸른밤 소주, 정영진 소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 맥심 도슨트라고 하는 브랜드. 충청도에 또 유명한 증류주 사락이라고 하는 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최근에 그 블림프라고 하는 브랜드, 지평 막걸리에서 나온 이랑이랑이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그 막걸리. 은진에서 어린이 도서 몰로 런칭했던 은진 책방, 고깃집으로 유명한 이동 멘션까지 메뉴 개발을 했었고, 현재는 그동안 그렇게 수건 사업이던 제 제어의 브랜드를 집무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네이밍 하면 장명소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자유 연상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이게 떠올랐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으로 먼저 많이들 가세요. 결론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서 이런 네이밍 어떨까, 저런 네이밍 어떨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근데 물론 이렇게 결론부터 가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운이 좀 많이 걸리겠죠. 확률상 좀 더 깊이 있고 뭔가 찬찬히 한 번 정하면 또 오래 가는 게 네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쭉 끌어가듯이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정은 심상 키워드를 좀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를 내가 런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경험한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어떤 마음의 심상을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지를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그러니까 가령 내 브랜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좀 따뜻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따뜻함. 혹은 황금 보리밭의 어떤 그 풍미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혹은 아주 고요한 대나무 숲에서 뭔가 헤드폰을 쓰고 나만 혼자 내 시간을 가지는 그 평온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등등. 아마 각자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브랜드에서 좀 주고자 하는 가치, 심상, 마음의 어떤 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막 몇 개를 열거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몇몇 그룹이 지어지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크게 묶어서 일단 정리를 해봅니다. 자, 스텝 2. 두 번째 단계에는 이걸 한번 묶어주는 게 필요해요. 비로소 이제 네이밍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귀결시켜 보는 거죠. 보통은 스텝 1의 그런 심상들을 좀 떠올리지 않고 바로 스텝 2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더 잘 건질 수 있었던 네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상 1을 먼저 키워드 스텝 1에서 정의했던 심상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걸 한 번에 묶어줄 수 있는 것으로 스텝 2로 넘어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 묶어주는 방법도 제가 했던 방법에 따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열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우선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죠. 백과사전을 좀 뒤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 키워드들이 정리됐고 그걸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지하철 이동할 때도 그렇고 뭔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심상을 고민하고 있다 보면 그 둥둥둥 떠다니는 심상들을 특정 단어를 딱 봤을 때 야, 이거 묶인다 라는 순간이 와요. 그 묶이는 단어들을 발견을 할 때 보통 사전을 많이 쓰시는데 단어 사전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네이밍 백과사전, 네이밍 사전들이 있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도 예시고 이런 일본 사람이 지은 책들도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국 사람이 지은 책에는 좀 한국 사람들이 좀 호의를 느낄 법한 단어들 위주로 좀 정리가 돼 있고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영어나 장명법에 따른 단어들이 뭐 이런 류의 책에는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전들. 근데 이게 일반 사전에 비해서 좀 좋은 점은 좀 그냥 일반 사전은 정말 바닷물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들 일부 좀 정수한 네이밍으로 좀 연결하기 용이한 단어들이 좀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밍 사전을 뒤적거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뭐 음악 들을 때 일상에서 계속 생각을 하던 그게 딱 묶이는 어떤 단어들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 네이밍 사전들의 좋은 점은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라틴어, 뭐 스페인어 뭐 등등 각종 어원들로 좀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내 네이밍이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뭐 라틴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로 좀 파생된 언어까지도 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되게 좋은 포인트죠. 자, 이런 백과사전에서 단어를 출발하셨으면 아마 좀 이거다 싶은 거는 안 보이실지라도 이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서 좀 유의어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이 단어 괜찮은 것 같아. 이 뜻이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어감이나 이런 게 조금 별로야. 그래, 이거를 좀 같은 뜻을 좀 표현하는 유의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단계로. 묶어주는 단어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로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가 좀 그래도 네이밍으로 많이 쓰이는 업계 현실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영어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와 유사한 유의어로 좀 연결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래 이거야 이 음절이 되게 난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기도 하죠. 혹은 한글 유의어 사전 뭐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은 이 단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유현상으로는 좀 어려웠던 단어들이 툭툭 떠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스텝 1에서 언급했던 그 심상을 묶어준 단어가 발견되기도 하죠.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사전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바텀업으로 긁어가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간혹 의뢰인들 중에 혹은 내 희망이 음성학적으로 혹은 음절 단에서 이런 류의 발음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순전히 내가 원하는 발음을 내는 단어부터 출발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워드파인드 계열의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하니까 뭐 나는 뭐 이런 이유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D부터 찾아보는 거죠. 뭐 이런 사이트들 워드파인더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음절 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해서 뭐 도 뭐 이런 이유로 시작을 하되 그게 4음절이었으면 좋겠다, 5음절이었으면 좋겠다까지도 좀 필터를 걸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은 원하셨던 느낌의 단어를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제가 한글 네이밍을 주로 지을 때 좀 썼던 방법이긴 한데요. 한글 네이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상 아주 좋은 그 무궁무진한 원천이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시동호회 커뮤니티나 사이트, 카페를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라고 하는 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사실상 그 나라 언어의 함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이 깎여서 적절한 상황으로 쓰여진 것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시 동호회나 이런 유명한 시들을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나라 말의 아주 아름다운 쓰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단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조합도 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소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문으로 네이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와 관련된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들이 있는 곳들을 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는 점 노하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저의 방법은 앞서 언급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뜻 그리고 어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는 방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처음에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던 분이 이제 나만의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왔는데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고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고기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들을 만들고 싶고 그런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주십시오라는 의뢰를 해주셨을 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심상들을 좀 살펴보니 고기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근사하게 막 연탄불나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뭔가 좀 미식스럽게 아주 우리 고기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심상이 좀 느껴지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고기를 정말 제대로 즐겼던 고기 하면 떠오르는 분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세종대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현재까지 살아계시다면 어떤 곳을 만들어두고 고기를 즐기셨을까라는 일단 스토리라인을 먼저 개발을 해본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충분히 느끼게 하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들이 뒤에서 풀렸던 거고 그거의 정수, 네이밍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세종대왕과 관련된 소스들을 좀 추출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도 맨숀이라고 하는 이도의 맨숀, 뭐 숀도 의도적으로 조금 트윅한 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뭔가 위대한 개츠비가 살았을 법한 시대의 어떤 디자인으로 꾸며놓고 고기를 즐기셨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 스토리에서 출발을 했던 네이밍까지 좀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 한 줄로 좀 짧게 한두 줄로 정리가 된다면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브랜드 스토리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네이밍이라고 하는 묶어주는 어떤 단어가 좀 발견이 되셨거나 추출이 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탁 캐치가 돼서 끝나면은 보통 되게 좋죠. 그런데 뭐 상표법상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일반 명사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뭐 식별력, 차별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짜 나만의 어떤 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변형이 필요하기도 해요. 사실 변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법에서 뭔가 추출하신 그 언어, 단어들을 토대로 뭔가 조합도 해보고 비틀어도 보고 하는 방법들이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GS 리테일이 본인만의 어떤 온라인으로 시켜서 먹는 어떤 배달 음식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자 할 때 저는 미식일상이라는 브랜드로 최종안을 통과시키고 브랜드를 런칭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 심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활성화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식의 경험을 주고 싶긴 하다. 근데 그게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마치 약간 미식과 일상이라고 하는 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단어들을 좀 접붙여서 일종의 좀 더 좀 생경한 느낌과 어떤 브랜드로서 좀 기존에 없었던 언어로 인지되게끔 하는 유의 개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어떤 조합, 비틀기의 과정인 거죠. 이런 이유로 내가 언어를 발췌했을 때, 추출했을 때 그것들을 조합해보는 과정들도 아마 이어서 해보시면 재밌고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네이밍, 내가 마음에 드는 네이밍들이 몇 개가 개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로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후에 사실 네이밍이 개발되고 나면 이 네이밍에서 출발을 한 브랜드적인 다양한 경험 요소들, 디자인으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많은 의사결정자분들 혹은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이것들을 네이밍에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심상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네이밍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보다는 그 네이밍의 한 줄에 그 네이밍을 좀 부연해 줄 수 있는 태그라인, 일종의 좀 부연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슬로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네이밍을 좀 설명하는 단어의 소스, 출발 이런 것들을 처음 그거를 이제 겪으시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분들께 설명할 용도로 한번 붙여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조합되되 그 뒷면에는 저는 히어로 이미지 혹은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앞서 말했던 이 네이밍을 정말 이미지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미지 한 장,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이미지 한 장을 뒤에 곁들여서 이미지와 네이밍이 결합된 형태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좀 전달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류의 세트를 여러 가지 만들어 두시고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네이밍이 몇 개가 나왔죠. 4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오롯이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 평가들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때 야 이거 어때? 이거 뭐 좀 좋아? 어때? 느낌 어때? 라고 그냥 던질 수도 있지만 일종의 지금 보시는 이런 류의 네이밍 개발을 할 때 흔히 평가하는 평가 요소거든요. 그런 이유로 접근을 해서 좀 질문을 던지시면 좀 질문이 정교한 만큼 답변도 원하시는 답변들을 좀 구체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어의 식별력이 어떤지, 그리고 음성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다른 브랜드, 내 경쟁 브랜드와 구분은 잘 되는지 등등 여러 요소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짧게 좀 저의 나름의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네이밍 하나를 어떻게 개발해 갈 건가를 아주 거칠지만 퉁퉁퉁 쳐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름 좀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지금 댓글로 혹시나 내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 근데 뭐 브랜드 아이디어는 이 정도밖에 없다, 의견 어떠냐라고 물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적절한 네이밍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등등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되는 선에서 한번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 좀 잘 유지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고 혹시나 좀 추가로 이 브랜드를 개발할 때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심성의껏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만나요. 뽀.